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일본 도쿄 미쓰코시 백화점. 일본에서 가장 까다로운 VIP 고객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이 맛없다는 컴플레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쌀을 바꾼 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산 대신 한국산 경기미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실제로는 맛이 더 좋아졌는데 고객들이 뭔가 다르다고 느낀 거였거든요. 15년 경력의 일본 식품 전문가 무라사키 에리코. 그녀는 이 한 그릇의 밥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준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쌀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무라사키 에리코입니다. 일본 도쿄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15년째 식품 MD로 일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식자재만 취급하는 베테랑이죠.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지하 1층 식품관으로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루틴은 완벽했어요. 진열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상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확인하고 전날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의 전략을 세우는 거였죠. 특히 쌀 코너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니가타현 고시이카리부터 야마가타현 치아이메까지 일본 최고급 쌀들만 엄선해서 진열했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오후 2시 17분경 VIP 고객팀으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담당자 사토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무라사키 씨, 요즘 밥맛이 너무 떨어진다는 항의가 계속 들어와요. 특히 VIP 고객 타나카 씨가 직접 전화하셔서 미쓰코시 밥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야마모토 씨, 스즈키 씨까지 연달아 같은 얘기를 하시고 뭔가 달라졌나요? 뭔가 달라졌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5년간 이런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VIP 고객들은 워낙 까다로운 분들이라 사소한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공급업체 리스트를 뒤지고 납품 일정을 확인하고 재고 현황까지 샅샅이 점검했어요. 심지어 냉장고 온도까지 체크했습니다. 혹시 보관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요. 원인을 찾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고급쌀주 공급업체인 니가타 농협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일시적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매팀에서 급하게 처리한 임시 공급처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산 경김이었습니다. 쌀이 문제였다고. 설마 한국산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일본 최고급 쌀만 다뤄온 제가 한국 쌀 때문에 고객 컴플레인을 받는다니요. 이건 제 전문성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구매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 일본산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죠. 죄송합니다. 무라사키 씨, 급한 상황이라 임시로. 내일까지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쌀이 맛이 없다면 왜 VIP 고객들이 즉시 알아챈 걸까요? 그분들은 워낙 예민한 미각을 가진 분들이라 더 빨리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고객 반응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엑셀 파일을 열어 컴플레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컴플레인이 맛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 평소보다 진한 맛이 난다. 식감이 다르다. 왠지 더 고소하다였거든요. 부정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 고객들은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다는 피드백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산 쌀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정작 내용을 보니 절반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내부 팀에서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쌀 품질 테스트에서 한국산 경기미가 기존 일본 최고급 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품질 평가팀 리더 오가와 씨가 저에게 직접 와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무라사키 씨,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번 달 테스트에서 새로 들어온 쌀이 1위를 했어요. 식감 9.2점, 단맛 8.9점, 전체적인 맛 9.1점.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기존 니가타산 고시히카리가 평균 8.3점을 받는 동안 경기미는 평균 9.0점을 받았어요. 점수 차이도 꽤 컸습니다. 이상하네요. 데이터가 틀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테스트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요? 혹시 테스터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료 야마다 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도 20년 넘게 식품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이런 결과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요즘 쌀도 과학으로 키운다더라고요. AI니 뭐니 하면서 기술을 많이 도입했다던데. 그래도 일본 쌀을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즉시 반박했죠. 쌀은 미각이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일본이 수천 년간 쌀을 키워온 역사와 노하우를 무시할 순 없어. 데이터보다는 실제 소비자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15년 경력이 무의미한 걸까요? 그날 오후 혼자 테스트용 쌀을 조금 가져와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춰서 정성스럽게 지었어요. 먹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블라인드 테스트 데이터는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편견 없이 쌀맛을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산이라는 선입견이 저도 모르게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15년간 일본 쌀만 다뤄온 제가 한국 쌀의 맛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출장 신청을 내고 경기도 이천으로 떠났어요. 한국 농업이 어떤 수준인지, 그 유명한 경기미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 농업이 일본만큼 정교할까? 전통과 노하우 면에서 일본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이천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농촌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비닐하우스들이 규칙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농기계도 최신형이더라고요.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농가들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보다야 뭐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이천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 거대한 스마트팜 시설이었어요. 축구장 2개 크기의 유리온실 안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각 구역마다 센서들이 토양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농장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건 그냥 농장이 아니라 첨단 과학 연구소 같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토양 pH, 영양분 농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쌀 한 알 한 알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요. 농장 담당자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농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이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GAP 인증을 받기 위해 토양부터 물, 공기까지 모든 걸 측정하고 기록하죠. 이 QR코드 보세요. 언제 심었는지, 어떤 비료를 썼는지, 물은 언제 줬는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모든 이력이 추적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니 정말 상세한 재배 정보가 나왔습니다. 파종일 2024년 4월 품종명, 추청벼, 사용 농약 목록, 12일정, 수확 예정일 2024년 9월 20일까지.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상세했어요. 이게 다 왜 필요한 거죠? 제가 물어보자 김민수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즉시 추적할 수 있거든요. 또 데이터가 쌓이면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좋은 쌀을 만들 수 있죠. 이어서 본 자동화된 광학 도정 장비는 더 놀라웠습니다. 기계가 초당 1000개씩 쌀알을 스캔해서 품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색깔 차이, 크기 차이까지 감별해내더라고요. 저온 숙성 창고에서 6개월간 숙성시켜야 뒤로소 출하가 가능해요. 온도는 섭씨 15도, 습도는 65%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의 수분이 적절히 빠지면서 단맛이 더 진해져요. 창고 안은 정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디지털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농법도 훌륭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과학과 정성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기술을 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먹어본 갓 지은 쌀밥, 제 미각조차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찰기와 단맛, 그리고 깔끔한 뒷맛까지. 15년간 일본 최고급 쌀만 먹어온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감탄이 먼저 나왔어요. 이런 수준의 관리 시스템이라면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적 접근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얘기하던 중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보여준 사내 기밀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무라사키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와보세요.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형 유통 3사가 이미 6개월 전부터 한국 경기미를 은밀히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쓰코시뿐만 아니라 다카시마야, 이세탄까지, 심지어 저희 회사도 그중 하나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었죠. 무라사키 씨도 이제 알 때가 됐네요. 사실 우리도 6개월 전부터 한국 쌀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경쟁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장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나요? 저는 식품 MD인데 솔직히 현장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선입견 없는 순수한 반응 말이에요. 무라사키 씨가 일본 쌀을 선호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기존 일본 최고급 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차례 진행된 내부 테스트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거죠. 첫 번째 테스트는 4월에 했어요. 그때도 한국 쌀이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5월, 세 번째는 6월.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부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번 한국 경기미가 평균 8.5점 이상을 받는 동안 일본 최고급 쌀들은 7.58.0점 사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린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업계 전체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좋은 걸 좋다고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더 충격적인 건 몇몇 일본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한국 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명 돈부리 체인점 요시노야, 고급 스시집 츠키지까지 품질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어요. 결국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네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맛은 숨길 수 없으니까. 부장님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전문가라는 저희가 오히려 가장 늦게 인정한 셈이었어요.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에요. 갑자기 바꾸면 고객들이 놀랄 테니까. 하지만 좋은 상품이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도입해야죠. 그게 고객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추구해온 전문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일본 것만 고집하는 게 전문성일까요? 마지막 날, 저는 이천 쌀문화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임금님표 경김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명, 그 이상이었어요. 전시관 벽면 가득한 역사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 조선시대 고문서들이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를 해석해놓은 설명판을 보니 이천 쌀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왜 임금님표라고 부르나요? 제가 물어보자 가이드 박수진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지역 쌀은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랐거든요. 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토양이 특별해서 다른 지역 쌀과는 맛이 달랐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천미라고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벽면의 고문서를 보니 정말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천 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천의 쌀은 빛깔이 좋고 맛이 달아 궁중에서만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였던 거예요.
그 전통과 자부심을 현대적 기술과 결합한 게 바로 임금님표 경김이에요. 단순히 좋은 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담았죠. 한국은 쌀맛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철학을 함께 팔고 있었어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담긴 브랜드였죠. 여기 보세요. GAP 인증부터 QR 이력 추적, 저온 숙성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시관에서 본 생산 과정 설명은 마치 하나의 완성된 드라마 같았습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모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농민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70대 농민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쌀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기른다고 생각해요. 땅과 물,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정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한 농민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좋은 쌀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박수진 씨가 계속 설명해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걸 찾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의 시스템이었어요. 일본도 품질은 좋지만 이런 체계적인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은 부족했거든요.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시식 코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된 경기미를 먹어볼 수 있었어요. 일반 백미밥부터 현미밥, 심지어 주먹밥까지 어떻게 요리해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직접 지은갓 도정한 밥을 먹으며 농민 이정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70대의 그분은 40년 넘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오셨더라고요. 우린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식처럼 키운 땅을 파는 겁니다. 이 땅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손바닥은 오랜 농사일로 굳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엔 저도 일본 농법을 많이 배웠어요.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도 했고 직접 연수도 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전통과 기술을 결합해서 말이에요. 이정우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요. 일본 분이시군요. 일본 쌀도 정말 좋아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특히 품종 개량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쌀이 생겼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봤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쌀 한 톨에도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 별을 살피고 물 온도를 체크하고 해충은 없는지 확인하고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국적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던 거죠. 일본의 전통도 소중하지만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15년간 제가 추구해온 전문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것만 고집하는 게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진짜 전문성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미를 정식 프리미엄 테스트 라인에 포함시켰어요. 물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대신 소량 입고해서 특별 코너에 진열했습니다. 세계 프리미엄 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요. 일본산 니가타 고시히카리, 태국산 향미, 인도산 바스마티와 함께 한국산 경기미도 당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전히 일본산을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사본 고객들이 재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특히 요리를 많이 하시는 주부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쌀 밥이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이들이 밥을 더 많이 먹네요. 평소보다 한 공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냉밥이 되어도 맛있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쌀 소포장을 구매해서 집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저희 집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평소 밥을 잘 안 먹던 둘째 아키라가 밥을 더 찾더라고요. 엄마, 오늘 밥이 달아. 이 쌀로 계속 해줘.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제 나도 조금은 생겼다. 거창한 선언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혁명은 시끄럽게 일어나지만 진정한 변화는 조용히 스며들어요. 매주 월요일 상품 기획 회의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산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원산지의 좋은 상품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베트남 드래곤 프루트는 어떨까요? 품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타이완 망고도 검토해볼 만해요. 당도가 일본산보다 높아요.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했지만 점차 받아들이더라고요. 실제로 매출도 좋았거든요. 몇 주 후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70세의 어머니는 평생 일본 쌀만 드셔온 분이에요. 특히 니가타산 고시이카리를 고집하시는 분이셨죠. 에리코야, 이 쌀 정말 맛있더라. 너희 백화점에서 샀는데 요즘 인기래. 옆집 사토 할머니도 이 쌀로 바꿨다던데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그 쌀을 밥상 위에 올린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기획하고 도입한 상품을 어머니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온 쌀이래. 임금님표 머시기. 이름도 재미있지?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 어머니의 편견 없는 반응이 더 소중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국 음식도 요즘 참 맛있더라. 저번에 본 김치찌개도 해봤는데 괜찮았어. 70세의 어머니도 변화하고 계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경기미가 일본 가정의 밥상 위로 조용히 안착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다, 이념보다 내 가족이 맛있게 먹는 한 끼가 더 강력한 변화의 증거였어요. 몇 달 후 매출 보고서를 보니 경기미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첫 달 50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월 500포 이상 팔리고 있어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카시마야, 이세탄에서도 미쓰코시에서 파는 한국쌀 정보를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무라사키 씨, 이 상품 어떻게 발굴하신 거예요?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높네요. 재구매율이 80%라니. 이런 수치는 처음 봐요. 동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품던 사람들도 결과를 보고는 인정하더라고요. 심지어 부장님도 인정하셨어요. 무라사키 씨 덕분에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갔네요. 다른 경쟁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이 아니라 일상의 밥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승부에서 좋은 쌀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15년 경력의 식품 MD로서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믿거든요. 한 그릇의 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할 용기, 그게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